일러스트 페어 참가 경험이 있거나 참가 예정이신 분들은 모두 집중해주세요. 누군가의 SNS에서 서일패 참가 후기를 보며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부스 신청하고 인쇄소 돌리고 밤새워 스티커랑 굿즈 포장도 다 했는데 막상 행사 당일 옆 부스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러나 내 부스 앞은 텅 비어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일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옆 부스 결제 단말기 소리 들릴 때마다 왜 난 아무도 안 사갈까? 라는 자괴감이 들며 결국 혼자 조용히 테이블을 치우며 역시 나랑 안 맞나 보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절대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스를 예쁘게만 차리면 잘 팔릴 거라는 착각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실제로 부스 앞에 줄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제품 퀄리티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말하고 설계했는지가 길게 늘어진 우리 부스 대기줄을 만든다는 사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다음 설패에서는 혼자만 조용한 부스보다는 줄 서는 부스로 만들어 드릴게요. 추가로 일러스트 페어 참가마다 최소 1000만원씩 매출을 기록하는 작가님들에게 얻은 꿀팁도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죠.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흔히 서일패라고 부르죠. 처음 참가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굿즈만 예쁘면 알아서 잘 팔리겠지? 하지만 그건 현실과 조금 달라요. 서일패는 단순한 플리마켓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작가와 브랜드가 출전하고 수천 명의 관람객이 반나절 안에 수십 개의 부스를 둘러보는 전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일러스트 페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주관되는 일러스트 페어 중에서 서일패는 단일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닌 수많은 신청자 중에서도 엄격히 선별되어 영향력이 있는 작가들 또는 브랜드들이 참가하죠. 이렇게 쟁쟁한 참가자들의 부스 사이에서 스쳐 지나가도 기억에 남는 부스만이 선택되고 높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퀄리티 좋은 굿즈를 가져와도 준비가 되지 않은 부스는 관람객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스 앞에 사람을 세우는 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맥락은 사람을 모은다라는 점입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맛집 앞을 떠올려 보세요. 왜 다들 그 집 앞에 줄을 서는 걸까요? 물론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 줄 자체가 또 다른 신뢰의 신호이자 화제성이 됩니다. 부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머물면 그 모습을 본 다른 관람객들도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분들이 말하길 첫 2명 혹은 3명이 구경하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이걸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꽤 정교한 구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품 진열 순서나 포스터 위치 하나에도 사람의 동선을 계산해야 하고 SNS에서 사전 기대감을 조성한 관람객이 실제로 찾아오게 소셜 마케팅을 하고 그들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나 매력적인 설명 멘트까지 준비해야죠. 줄을 세운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줄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자연스레 내 부스에 활기를 불어넣는 구조,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러스트 페어 참가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번, 부스 구도가 핵심이다. 서일패 같은 굿즈 페어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스를 딱 한 번만 훑어봅니다. 이 짧은 1초 내지 2초 사이에 뭔가 시선을 확 잡아끌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부스 배치는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진짜 전략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대부분 위, 아래, 중앙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관람객의 눈을 멈추게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 부스 상단에는 작가명과 간단한 브랜드 문구를 크게 적어두세요. 작고 예쁘기만 한 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테이블 위에는 내가 팔고 싶은 대표 상품을 가장 정면에 손닿기 쉬운 위치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메인 상품을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보조 상품을 배치해 보세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안내 문구나 팝업 이벤트는 눈 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두세요.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면 시야 아래의 정보가 들어와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들에게는 테이블 바로 위가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2번,
가격표는 고민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가격은 물어보세요 라고 부스에 붙여두신 적 있나요? 그 말은즉 관람객 입장에선 그럼 안 살래요 로 해석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가격을 직접 묻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격표는 단순한 숫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보통 3단계 가격 구조를 추천드려요. 1단계는 입문 상품, 엽서, 스티커백 같이 작고 저렴한 아이템, 대략 2,000원 내지 5,000원 가격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좋고요. 관람객이 이 작가 괜찮네 하고 첫 구매하기 좋은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인 상품입니다. 키링, 파우치, 배지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이템 5,000원 이상부터 15,000원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내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수익 중심이 되는 핵심 상품을 메인 상품이라고 칭해요. 세 번째는 프리미엄 상품이에요. 폰 케이스, 한정판 아트북, 인형, 박스 세트 등 팬심을 자극하는 고가 제품. 보통 일러스트 페어에서는 2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선택받는 느낌을 줍니다. 이 세 가지 가격대를 잘 구성해두면 관람객이 매대 앞에서 어떤 걸 고를지는 고민할 수 있어도 살지 말지를 고민하진 않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가격표는 상품 바로 옆 깔끔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눈에 띄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도구예요. 비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고르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매출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SNS 사전 공지가 부스 성공의 반이다. 단순히 서울패 나가요 정도로 홍보하면 부족합니다. 관람객은 행사 전에 이미 갈 곳 리스트를 짜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하면 행사 당일 아무도 내 부스를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SNS 사전 홍보는 행사 2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출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노출을 해주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내 SNS 계정에 포스팅하기 전에 꼭 기억을 해놓고 꼭 올리도록 하세요. 행사 날짜와 기간, 언제, 부스 위치, 어디, 대표 굿즈와 한정 상품 소개, 무엇, 그리고 이벤트 내용, 왜 사람들이 방문해야 하는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는 내가 홍보점을 잡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미지 위주의 홍보에 포커스를 두시고 스토리는 반복 노출용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리그램 이벤트, 댓글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확산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일러스트 굿즈 타겟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 브랜드형 작가 혹은 기업이라면 유튜브 쇼츠, 틱톡으로도 미리 부스 준비 과정을 컨텐츠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해시태그는 너무 많게 나열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 5개, 많게는 10개 정도만 노출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키워드는 일러스트 페어, 서일패, 서일패 2025, 굿즈 상품, 굿즈 인형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내 부스와 가장 연관이 깊은 키워드를 뽑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정보를 알차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SNS에 나눠 노출하면 관람객의 방문 리스트 안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번, 구매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관람객이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필이면 오늘 그 제품의 재고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내일 오시면은 제가 제품을 미리 준비하겠어요. 와 같은 안내를 하게 된다면 아마 손님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온라인 연결 루트입니다. 테이블 위에 QR코드를 배치하고 온라인몰,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채널 등 어떤 루트든 좋으니 연결 통로를 열어두세요. 재고가 더 이상 없는 제품이라면 현장에서 예약 판매를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번 본 사람이 다시 만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부스를 브랜드로 바꾸는 힘이자 사람들을 내 부스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내 부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오래 머물게 되겠죠. 3번, 포장은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포장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OPP 봉투에 일반 스카치 테이프만 붙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장은 마치 임시방편처럼 느껴지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고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한 투명 봉투라도 캐릭터, 감성적인 문구 등이 담긴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의도된 패키징처럼 느껴지고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한층 높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포장은 퀄리티보다 의도가 중요하다입니다. 사람들은 포장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쁜 리본, 고급스러운 컬러, 정돈된 라벨, 그리고 캐릭터 도장 하나까지 브랜드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포장은 제품보다
더 큰 기준이 되기도 해요. 잘 만든 포장은 제품을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만들어주며 구매 후기를 SNS에 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트리거이기도 합니다. 즉, 포장은 단순히 제품을 감싸는 껍질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도와 철학이 녹아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브랜드의 성의가 담겨 있느냐가 소비자가 다시 돌아올지 말지 재구매 고객이 될지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아는 작가 한 분은 가장 작은 A형 부스로 서울패에 참가해서 폐허 동안 매출 1,000만 원을 찍으셨어요. 그분의 비밀은 아주 단순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모든 상황을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준비한다. 단순히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행사 당일의 흐름을 머릿속에 수십 번 그려보며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테이블 배치를 실제 크기대로 집에서 세팅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멘트를 정리하고 계산기 위치, 카드 단말기 흐름까지 연습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했던 건 리액션 스크립트, 바로 상황에 맞는 대사를 준비했다는 포인트예요. 그분은 단순히 굿즈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은 사람이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도록 멘트를 준비했어요. 이건 저희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디자인이에요. 지금까지 제일 먼저 품절됐어요. 이건 서울패 한정 굿즈라 오늘 안 사시면 진짜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런 말은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관람객의 반응을 예측해서 준비한 결과물이에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얼마나 꼼꼼히 상황을 예측하고 반복해서 연습했느냐가 부스의 완성도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처음 참가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실수하거나 멘트를 놓친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단순히 물건만 준비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리얼해서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서일고 참가해서 내 부스 앞에도 줄 세우는 방법 총정리입니다. 1. 눈길 끄는 부스 구도. 2. 선택하게 만드는 가격 구조. 3. SNS 사전 공지 및 유도 설계. 4. 재구매 가능한 온라인 연결. 5. 포장과 멘트. 모든 게 브랜딩이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행하시면 서일패 첫 참가자라도 충분히 내 부스 앞에 기다란 줄을 세우는 성공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흐름으로 팔릴 수 있도록 만드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야 하죠. 특별히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굿즈 제작과 부스 기획 관련해 무료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고정 댓글에 홈 링크를 통해서 상품 기획, 굿즈 제작, 브랜드 마케팅 등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1시간가량의 무료 컨설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굿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전시, 마케팅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